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전반적인 문항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웠었나요? 네. 아주 어렵게만 극한의 난이도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쭉 보면서 그동안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었던 주제들 또한 좀 쉽게 출제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였던 9월 모의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출제만 하면은 변별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하고자 하는 경향 속에서도 어쨌든 등급은 다르고 변별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선지들과 자료 통해서 변별을 위한 난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흔적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 다소 지엽적인 내용들, 또 많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 또 새롭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나 지역들, 이런 것들을 출제하면서 약간은 시간이 걸리게끔 또는 더 많은 사고를 필요하게끔 난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 나왔던 선지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포인트는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문항 내에서 어떤 힌트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게 되거든요. 항상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거. 어디에서? 공부했던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어떤 내용들이 어떤 힌트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본다면은 아무리 변별력을 위한 문항이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 어떤 문항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15번 문항인데요. 기호 문항이 두 문항 출제되었는데 한 문항은 되게 쉽게 나왔고요. 요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었죠. 어쨌든 네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중강진이랑 청진은 흔히 나왔던 지역이지만 풍산이랑 안주거든요. 흔히 나오지 않았던 지역들이 나오면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지역의 최난월 평균 기온이라던가 또는 두 지역의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비교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안주나 풍산은 그동안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도 이 문항이 두 번째 나왔을 거라고 짐작했을 것 같아요. 바로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내용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공부했던, 또 우리 1단원은 정말 많이 공부하는 단원 중에 하나잖아요. 1단원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A, B, C를 찾는 거, 또 여기 나와 있는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함정이 하나 있었다면은 해남 땅끝마을이 영토 체난단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걸 찾아가는데 시간이 꽤 소요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안 이후에도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고 또 메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변별력을 갖춘 문항은요 반드시 어려운 문항들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문제들을 풀 시간을 줄여버리는 이런 문항들도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이거든요.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항, 바로 영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가 나왔던 2번 문항인데요. 시사적인 내용들이 한국지리로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휴식을 취할 때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문제부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수능 직전에 나온 여러 가지 시사 이슈들 같은 것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던가 또는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사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8번인데요. 이 문항은 왜 골라봤냐면 그동안 도시 내부 구조가 서울 중심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가끔 부산이나 대구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부산이 나오더라도 중구, 북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거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들이 나왔다. 사상구와 동래구. 자, 한 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6월, 9월 수능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6월, 9월에 나왔던 내용들이 수능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과 9월 문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9월에 사상구와 동래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지역들은 꼭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연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연계 교재가 모두 출간된 이후에 출제되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과 특강에서 어떤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가를 잘 정리해 두셔야 수능에서 연계될 문항들을 잘 대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계 문항, 연계 교재를 풀이하지 않아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가 훨씬 더 쉬워지고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국무의 10번 문항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평의선 그리고 평라선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수특 155페이지 6번에 여기에도 평부선, 평의선, 평라선 같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항 보면서 신의주, 평양, 나진 다 찍혀 있죠. 아, 평의선 이런 철도이고 평라선 이런 철도이구나 살펴보셨다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바로 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거 많이 봤던 자료인데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요 문항이죠. 자, 여기 서산, 당진, 청주, 단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지로 여러 지역들의 공업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1차 금속, 왜 얘랑 똑같네? 당진이에요. 다음 전자조립 자동차 아산이네. 코크스 석유화학 서산이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이 정답이었는데 청주 전기장비 전자조립 전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전기장비 전자 그대로 나왔어요. 단양 빼곤 다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수능 특강과 완성에는 자료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면 쉽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꼼꼼하게 챙겨보지 않았던 친구들 3번과 5번 중에 고민한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연계의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 또 이렇게 연계가 되었으니 수능에서도 분명히 체감 연계율이 높은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특과 수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71일 남아 있는데요. 짧다면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결국 개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계 방금 보셨죠?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1등급 만점을 위해서는 결국 통계자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자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제가 아주 많이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꼼꼼함.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담대함.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풀어간다면은 어려운 문항들 또 약간 까다로운 선지들도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9월 모의평가 풀어보면서 3번 여러분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나중에 조금만 더 할 걸 이런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능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발휘하려면 수능 때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컨디션 관리에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